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앞전에 이제 아공의 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아공의 방이라는 게 기존 수행 개념으로 보면 이제 거의 혁명적인 거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수행을 통해서 증득됐던 아공이 사실 불교 수행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대승불교 쪽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가슴 안에서 증득이 된다는 것은 가슴의 특징상 즉각적으로 증득이 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행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수행자는 많지만 이제 아공을 중독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공이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아공이 널리 인지된 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뒤에 있는 원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이제 현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동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공의 중요한 의미는 즉 번뇌망상을 즉각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번뇌망상도 이제 생각을 없애는 수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어떤 수행의 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념무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수행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 무념무상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그 방편이 아공이에요. 이거는 뭐 생각을 끊고 안 끊고 뭐 이런 수행에 의해서 증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차단함으로써 아예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 원천이 차단됨으로 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공이에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이제 여러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에 의한 이제 육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칠식은 말라식. 말라식이 아상이에요. 말라식이. 아상. 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식이 아레아식. 있는데, 뭐, 팔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은데, 이 번뇌망상이라는 측면에서 팔식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의 저장 창구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이비서신의 육군에 의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이때까지는 그냥 외부 정보로서의 있는 그대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의 상황이. 근데 이것이 이제 칠식에서 나라는 개념을 거쳐서 팔식에 의해서 그 저장 창구와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연결망이 지7식이에요. 그러니까 1서부터 6식까지의 외부 정보가 들어왔을 때 기억 창구인 8식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7식이란 말이에요. 말라식.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에 의해서 전부 재편되는 거예요. 바깥의 정보가. 뭐 왜곡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8식에 의해서 이제 기억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불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요. 과거 기억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더라도 아우 저거 내가 옛날에 뭐 했던 건데 아우 저거는 진짜 내가 너무 싫어해 뭐 이런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반대로 또 뭐 저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것이 전부 이제 그 육식에 의해서 들어온, 안입이설신에 의해서 들어온 외부 정보가 기억에 의해서 이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습관에 의한 그 반복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고, 과거의 습으로만 살아가는 그 참 불쌍한 이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깨어 있는 거하고는 영 먼 삶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 안입이 설신의 그 육군을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도둑놈이 드나들지 못하게끔 잘 망을 서라 하는 이제 불교의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머리에서 이제 무념무상으로 이제 하는 방법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팔식의 기억을 하나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이제 모 수행단체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다 지워가는 방법인데, 이게 기억이라는 게 이게 개인 기억만 있는 것도 이게 엄청난 기억인데요.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인류의 기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인류와 우리는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지운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정도의 문제지 완전히 지우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혁명적인 게 뭐냐면 이러한 원리를 볼 때 육식에서 일어난 정보가 그 기억과 연결, 팔식과 연결되는 다리가 7식이니까 그게 이제 말라식이잖아요. 아상. 그러니까 그 아상을 끊어버리면, 즉 불교식으로 하면 아공으로 돌려버리면, 아상을 아공으로 돌리면, 내가 없어지면 그 육식에 들어온 그 정보가 팔식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번뇌망상도 없는 거죠. 기억과 연결이 안 되니까. 필요할 때는 오히려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러나 필요 없을 때도 계속 연결이 돼서 번뇌망상이 휘달리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아상이 끊어지면 이 팔식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기억에 의해서 번뇌망상. 그 연결다리가 끊어지면 팔식에 의한 그 번뇌망상은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상을 그냥 둔 채로 뭐 육식을 관리를 한다든지, 도둑이 못 들어오게, 또는 팔식을 뭐 지우는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상만 지우면 되는 걸 갖다가, 그러면 다리가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무지할 정도로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60, 70, 80인데, 이제 다시 하기지만 육식을 관찰해가지고 끊임없이 청정한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개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밑도 끝도 없는 방법인 거죠, 사실은. 개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팔식을 건드리는 방법이 있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우리가 번뇌망상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다리를 끊어주면 끝나는 데가 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공을 증득하는 것도 이제 과거 소행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가슴에 아공의 방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즉각적인 방법이 된 거예요. 이제 기존에 우리 이제 뭐 사랑의 방이다, 뭐 고의 방이다,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이런 방들이 수많은 수행자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체험됐듯이 아공의 방도 이제 그런 방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공이 되면 바로 육식, 전오식 또는 육식이 이 팔식과 끊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공이라는 다리가 이제 사라지니까 연결이 안 됨으로 해서 전오식 육식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건 불교에서 하시는 꿈이잖아요. 불교 수행자들의. 있는 그대로 못 보거든요. 이게 아공에 의해서 89로 연결되면 기억으로 보는 거지. 그게 작동하게 되세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공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아공이 아상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저절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고 단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순수 의식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호식서부터 육식으로 정보는 계속 들어오죠. 근데 이게 과거 기억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정보는 들어오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악연이 있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과거 기억과 연결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든 안 됐든 없이 그냥 과거 기억으로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마는 이런 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고 또 잠깐 연결시키면 그 사람 기억에 그 사람이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적 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아공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아공이 우리 그 가슴에 아공의 반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인류의 어떤 그 정신사적인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모든 정부 그 수행 체계들이 다 이 한 사건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뭐 관념을 정화시키는 작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신념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뭐 시크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음 비우기라든지 떠오르는 생각을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폭파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가지고 일체 마음의 도둑놈이 내 마음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개청정을 한다든지 이거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방법들도 뭐 나쁜 방법은 없는데 효율이라는 면에서는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이 나눠져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효율이라는 면에서는 아공이 최고죠. 끊어버리니까요. 전부 파식하고 연결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기억으로 사느냐 아니면 현재의식으로 사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아공 방에 대한 이제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이 아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행을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의미를 모르는데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게 결국 수행이 아공에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아공을 얼마나 증득했느냐에 의해서 아공이 증득 못했으면 선정에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아상이 끊어지니까 그 깨끗한 마음으로 있다 나오면 또 아상이 또 연결되거든요. 왜냐면 그 아공을 증득을 못한 상태에서 선정에 들을락날락거리면 들어갈 때는 좋으나 나왔을 때는 또 아상이 이제 그 탈식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선정을 많이 하신 분들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게 또 이제 번뇌가 좀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이제 이게 부처님 이후로 계속되어 온 고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공을 영적 가슴에서 이제 드러내면 연결이 안 돼요. 모든 게 아상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상이 있다고 하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일식부터 육식까지 이것이 이거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는 정보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눈국히 다 맞고 살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는데
결국은 파식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승패가 나는 건데, 이식부터 육식을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눈, 코, 귀, 입을 감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는 이제 파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끊는 것이 말라식지 칠식이더라. 이것이 이제 가슴에서 이제 그 아공의 방에서 되면 이제 바로 무화과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아상에 의해서 이제 왜곡되는 건데, 아상에 의해서 왜곡되는 건 없어요. 아상에 의해서 나의 입장에 의해서 과거 기억과 연결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아상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진다고 해도 또 맞는 말인데,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7식이 6식과 8식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자, 이런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공의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 뭐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이게 무슨 수행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항상 가슴 명상은 좀 근원을 이렇게 중시하는데, 근원을 알면은 우리가 수행이 좀 더 근원적인 면에서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그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근원을 자꾸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아공의 방제 워크샵 있기 전에 아공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